훈련장에서 박나래가 실수하자 최상호 중사가 여군 전체를 집합시켜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군이라고 봐주는 줄 알아? 이래서 군이 망하는 거야. 넌 뭔데? 지켜만 봐. 군대는 계급으로 말하는 곳이야. 지훈이 조용히 눈을 감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고 김태훈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제 아버지셨습니다. 모든 이가 침묵에 빠지고 일부는 믿지 못한 표정, 일부는 경직된 자세로 경례를 올리는 충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육군 제35보병사단 203대대 여성생활관 건물 앞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흘렸습니다. 김지훈 하사는 군용 가방을 어깨에 메고 조용히 건물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갓 배출된 26살 여성이지만 지훈의 눈빛에는 또래와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35사단 내에서도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실전과 같은 훈련을 중시하는 부대 문화 때문에 신병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오히려 그런 환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활관 내무반으로 들어선 지훈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침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먼저 온 동기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박나래 하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3살의 나래는 소심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눈에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래 하사입니다. 새로 배속된 신병이에요. 나래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김지훈 하사입니다. 저도 새로 왔어요. 잘 부탁드려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래는 지훈이 다른 동기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는 것을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내무반에는 총 12명의 여군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갓 훈련소를 나온 신병들이었지만 몇 명은 이미 다른 부대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부대 분위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빡세다더라. 특히 최상호 중사가 여군들한테 엄청 까다롭다던데. 한 선임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중사요? 그분 정말 무서워요. 여군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다른 여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훈은 이미 부대 내 분위기가 어떤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생활관에는 하루 일과를 마친 여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이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만은 조용히 자신의 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 하사, 같이 매점 갈래요? 거기 라면이 맛있다던데. 나래가 다가와 물었지만 지훈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요. 사실 지훈에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꺼내보는 소중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생활관이 고요해졌을 때 지훈은 조심스럽게 개인함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액자 안에는 위험 있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고 김태훈 육군 참모총장, 지훈의 아버지였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여기서 시작이에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당신 이름 없이요. 아버지는 지훈이 15살 때 순직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 지훈에게는 영원한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본부 앞 광장에서 아침 점호가 실시되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동기들보다 일찍 일어나 정확한 시간에 맞춰 점호에 참석했습니다. 중대장 이재용 대위가 훈시를 하는 동안 지우는 바른 자세로 경청했습니다.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본격적인 자대 생활이 시작됩니다. 각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재용 대위는 35살의 경험 많은 장교였습니다. 부대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함을 추구했지만 아직은 신참 하사들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점호가 끝나고 일과가 시작되자 지우는 배정받은 업무에 묵묵히 임했습니다. 서류 정리부터 장비 점검까지 어떤 일이든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부대 분위기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상호 중사의 존재가 문제였습니다. 40살의 고참 부사관인 최 중사는 구시대적 사고에 젖어 있었습니다. 여성 군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권위적인 태도로 후배들을 대했습니다. 여군들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조용히 있어. 최 중사의 이런 발언들이 일상처럼 반복되었지만 대부분의 여군들은 참고 넘어갔습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고참에게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 역시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온 지우는 또다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준비되면 반드시 옳은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부대 훈련장에서는 전술 기초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다른 동기들과 함께 엎드려 쌓아 자세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박나래가 자꾸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나래 하사, 팔꿈치를 더 벌려야 해요. 지훈이 조용히 조언했지만 나래는 긴장 때문인지 계속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총기 조작 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볼트를 제대로 당기지 못했고 탄창 교체 시간도 다른 동기들에 비해 현저히 느렸습니다. 박나래 하사, 뭐 하는 거야? 최상호 중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40살의 고참 부사관인 최 중사는 벌써부터 짜증이 난 표정으로 나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사님. 나래가 당황해하며 대답했지만 최 중사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덩달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라도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해봐, 제대로. 최 중사가 명령했지만 나래는 더욱 떨리는 손으로 총기를 다뤘습니다. 결국 탄창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전체 여군 집합. 최 중사의 호령에 여군들이 일렬로 정렬했습니다. 지훈도 나래 옆에 서서 앞을 바라보았지만 이미 최 중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여군이라고 봐주는 줄 알아? 이래서 군이 망하는 거야.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여성 군인들에 대한 깊은 편견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군대가 뭔 줄 알아? 장난하는 곳이야? 총 하나 제대로 못 다루면서 무슨 군인이래. 최 중사가 계속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나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고 다른 여군들도 분노와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너 박나래 하사. 최 중사가 나래를 지목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여군들도 다 똑같이 보여.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때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중사님,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중사는 눈을 크게 뜨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뭔데? 지켜만 봐. 군대는 계급으로 말하는 곳이야. 최 중사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계급으로 말하는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호 존중하는 곳이기도 해야 합니다. 뭐라고? 이 신참이 감히. 최 중사가 화를 내며 지훈에게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위험 있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계급장에는 별이 4개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고 김태훈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아버지셨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김태훈 참모총장은 군 전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군인으로 유명했던 그가 지훈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중사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태훈 참모총장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모총장님의 따님이시라고요? 한 여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몇몇 여군들이 경직된 자세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참모총장의 딸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경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사입니다. 최 중사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김태훈 참모총장의 모습과 지훈의 얼굴에서 닮은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나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에 기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최 중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사님, 아버지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한 군대는 약한 동료를 보호하는 군대라고 하셨습니다. 최 중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태훈 참모총장의 딸 앞에서 여군들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오늘 훈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 중사가 어색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여군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래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하사. 덕분에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료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하지만 지훈은 마음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것이 좋은 결과만 가져올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정체가 밝혀진 후 부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연일 김태훈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일부 여군들은 지훈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참모총장님 따님이 맞아요? 한 후임이 수군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하사입니다. 편하게 대해주세요. 지훈이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떤 여군들은 지훈에게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여군들은 오히려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특히 최상호 중사의 반응이 문제였습니다. 지훈의 정체를 안 후 최 중사는 더욱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참모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 아버진지 따지러 온 거냐? 최 중사가 다른 부사관들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대는 너 혼자 오는 데가 아니야. 아버지 이름 팔러 온 거면 잘못 왔어. 이런 말들이 지훈의 귀에 들어왔지만 지훈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관 청소를 도맡아 했고 동기들이 어려워하는 장비 점검도 솔선수범해서 도왔습니다. 특히 박나래가 여전히 총기분해 조립에 어려움을 겪자 지훈은 개인 시간을 내어 나래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훈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자 나래는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지훈의 도움을 받으며 훈련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지훈 하사 덕분에 많이 늘었어요. 한 후임이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하지만 이런 지훈의 모습이 최 중사에게는 더욱 거슬렸습니다. 여군들이 지훈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진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장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최 중사가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하사. 네, 중사님. 지훈이 바른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참모 총장이었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생각은 마라. 최 중사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중사님. 그래. 그럼 왜 여군들이 너만 따라다니는 거야? 최 중사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동료를 도울 뿐입니다. 동료를 도운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최 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건 계급이야. 내가 아무리 참모 총장 딸이라도 여기서는 그냥 하사야. 그걸 잊지 마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중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급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나래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하사, 괜찮아요? 최 중사가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나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래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 보여요.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지훈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한 여군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여군들은 지훈을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이 자신들을 위해 최 중사에게 맞선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부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대위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최근 훈련 성과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여군들의 훈련 성과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담당 교관이 보고했습니다. 특히 총기분해 조립과 전술 기초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대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김지윤 하사가 다른 여군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관이 답했습니다. 이재용 대위는 지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재용 대위는 지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지윤 하사. 네, 대위님. 수고가 많다고 들었어요. 동료들을 잘 챙기고 있다면서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윤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재용 대위는 지윤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합니다. 네, 대위님. 하지만 최 중사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윤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지윤은 다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윤이 속으로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윤은 자신의 길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조금 더 힘내볼게요. 지윤이 다짐하며 사진을 다시 개인함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대에서는 야간 전술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 훈련으로 모든 장병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군들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본격적인 야간 훈련이라 부담이 컸습니다. 훈련 전 브리핑 시간, 최상호 중사가 작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야간 훈련은 적진 침투 작전을 가정한다. 각 조별로 지정된 루트를 따라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임무다. 지윤은 작전 계획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야간 훈련 중 일부 구간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곡 지역을 통과하는 루트는 안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중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최 중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계곡 구간 통과 시 안전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윤의 질문에 최 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전? 군인이 안전만 생각하면 뭐해? 실전에서도 안전하겠어? 하지만 훈련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신참 주제에 말이 많아. 말하려면 계급부터 올려. 최 중사가 지윤의 말을 자르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다른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입니다. 지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훈련 중 안전관리였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드디어 야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윤은 박나래와 함께 3조에 배정되었습니다. 다른 조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나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윤은 나래의 어깨를 다독이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잘 챙기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간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각 조는 지정된 루트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윤의 3조도 계곡 구간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계곡 구간에 도달했을 때 안전 로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바위가 젖어 있어서 미끄러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조심해요. 여기 위험해요. 지윤이 조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앞선 2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한 장병이 바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윤은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하고 우리가 직접 구조해야 해요. 지윤이 즉시 무전기를 잡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본부.
3조입니다. 계곡 구간에서 사고 발생. 부상자 1명. 즉시 의료 지원 요청합니다. 하지만 본부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 중사는 오히려 훈련을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 그런 거 없어. 훈련 계속해.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다쳤는데도 훈련을 계속하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중사님, 부상자가 있습니다. 즉시 구조해야 합니다. 내가 뭔데 명령해? 훈련 계속해. 최 중사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급자의 명령보다 동료의 생명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나래 하사, 응급처치 도구 가져와요. 지훈이 나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상자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상자는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지훈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응급처치 기술을 활용해 부상자의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지훈이 부상자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원들과 함께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얼마 후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재용 대위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김지훈 하사, 어젯밤 수고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재용 대위는 지훈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의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칭찬합니다. 이재용 대위의 칭찬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네, 대위님. 하지만 최 중사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여군들이 모여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 하사 정말 대단했어요. 한 여군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지훈 하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한 선임 여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너무 참았어요. 모든 여군들이 그 말에 주목했습니다. 최 중사의 부당한 대우, 여군에 대한 차별, 안전 불감증까지 이제는 변화가 필요해요. 선임의 말에 다른 여군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변화의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야간 훈련 사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장병들은 지훈의 용기 있는 행동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일부는 최상호 중사의 명령을 무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 중사는 지훈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재용 대위가 지훈을 칭찬한 것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지훈 하사 때문에 부대 기강이 흐트러지고 있어 최 중사가 다른 부사관들에게 불평했습니다. 참모총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는 것 같아. 이런 소문들이 부대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부대 회식이 있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원래 회식으로 전체 부대원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지훈도 참석해야 했지만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식 당일 저녁 부대 근처 음식점에서 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용 대위를 비롯해 부사관들과 하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훈은 다른 여군들과 함께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평소 긴장된 부대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자, 건배. 이재용 대위가 건배를 제의했고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지훈도 음료수 잔을 들고 건배에 참여했습니다. 몇 차례 건배가 이어진 후 최 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부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최 중사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최 중사는 지훈 쪽을 힐끔 보며 답했습니다. 군기가 좀 해이해지는 것 같아서요. 계급 질서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훈은 최 중사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요? 이재용 대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최 중사는 술잔을 기울이며 답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야간 훈련 때 말이에요. 상급자 명령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지훈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한 여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최 중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고를 막았다고요? 그건 결과론이에요. 만약 더 큰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최 중사의 논리는 억지스러웠지만 계급 사회에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인데 최 중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군대에 아버지 팔러 왔나요? 순간 회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모총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는 건 아니죠? 최 중사의 비아냥이 계속되었습니다. 지훈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실력으로 말하는 곳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떵떵거리는 곳이 아니고요. 최 중사의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어색해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 중사님, 그만하세요. 박나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뭘 그만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최 중사가 나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참모총장 딸 편을 들어야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나요? 이제 나래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지훈은 최 중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벌써 가요? 아직 2차도 안 갔는데. 최 중사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우울해진 거예요? 최 중사의 마지막 말이 지훈의 마음을 깊이 상처냈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식장을 나갔습니다. 지훈 하사. 나래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지훈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아요. 먼저 들어가요. 지훈은 혼자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운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부대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최 중사와 몇 명의 부사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훈 하사 앉아요. 최 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제 회식 때 분위기를 흐린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최 중사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흐렸다고요? 그럼요.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렸잖아요. 그게 올바른 태도예요? 최 중사의 논리는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사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부대 질서를 흐리는 행동이 잦아졌어요. 최 중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야간 훈련 때도 상급자 명령을 무시했고 여군들을 선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우는 억울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변명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특별 업무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최 중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대 질서 회복을 위해서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간 지우는 다른 여군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지훈의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함부로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지훈이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지훈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각자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훈은 생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청소나 정리 업무 같은 단순한 일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지훈 하사, 괜찮아요? 박나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좀 쉴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나래는 지훈의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입대한 지훈에게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최 중사의 눈치를 보느라 지훈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지훈을 동정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도 지훈 하사 편이에요. 하지만 최 중사가 너무 무서워서 한 여군이 나래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지훈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부대 장교 숙소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생활관에 있으면 답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재용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대위는 지훈을 보더니 잠시 멈춰 섰습니다. 김지훈 하사,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냥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답했습니다. 이재용 대위는 지훈의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잠깐 제 사무실로 와보세요. 대위가 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는 각종 군사 자료와 함께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대위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죠? 대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 중사의 처사가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대위의 말에 지훈은 조금 놀랐습니다. 상급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대 운영상 당분간은 참아야 할 것 같아요. 대위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그런데 혹시 댁 아버지 관련 유품 같은 것 있나요? 대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지훈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지? 사실 제가 사관학교 때 김태훈 장군님 강의를 들었거든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요. 대위의 말에 지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장군님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대위의 부탁에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서 가져와야 할 것들이 많은데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지훈이 말하며 생활관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몇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대위가 작은 CD를 발견했습니다. 지훈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대위가 CD를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친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아빠 목소리 들리니? 지훈은 눈을 크게 뜨며 스피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육성 메시지였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녹음을 남겨둔다. 대위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지훈 혼자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지훈아, 아빠가 군인으로서 너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짜 강한 군인이 뭔지 알아? 강한 군대는 약자를 짓밟지 않는다. 약자를 끌어안는 것이 진짜 강한 군인이야. 지훈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가치였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야. 아버지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약 너가 군대에서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굴복하지 마라. 아빠의 딸답게 당당하게 맞서거라.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의는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어.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그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야. 녹음이 끝나자 지훈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재용 대위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힘이 났어요. 지훈은 다시 군화끈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당신 딸은 절대 지지 않아요. 당신의 군대 제가 지켜볼게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아버지의 녹음을 다시 한번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녹음을 들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새로운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재용 대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공식 훈련 브리핑에서 지훈에게 상황 분석 발표를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발표를 맡기신다고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기회였습니다. 네, 당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재용 대위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최근 여군 훈련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세요. 지훈은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준비 시간은 얼마나 주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죠?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지훈은 즉시 발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부대 내 여군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훈련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녹음을 다시 들으며 지훈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군대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에는 이재용 대위를 비롯해 부대의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상호 중사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을 보는 최 중사의 눈빛에는 여전히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지훈 하사, 준비되었나요? 이재용 대위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섰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최근 3개월간 우리 부대 여군들의 훈련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훈이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여군들의 훈련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총기분의 조립 시간이 평균 30% 단축되었고 체력 측정에서도 전반적인 향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발표하는 지훈의 모습에 참석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훈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과 격려의 문화입니다. 서로를 믿고 도우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이 은근히 자신을 비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가 남아 있어서 여군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비판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계급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보호하는 자입니다. 이재용 대위가 지훈의 발표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훈이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고 김태훈 육군참모총장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훈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대란 누군가의 기세가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훈의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지훈이 발표를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렸습니다. 이재용 대위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이재용 대위가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만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사단 감사팀입니다. 가장 앞서 걸어오는 대령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예고 없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인 대령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최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부대 내 인권 침해 및 부당한 징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의 말에 최 중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건가요? 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부당한 징계와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사단에 보고했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 중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증거요?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 녹취, 부당한 업무 배제 관련 문서, 여러 증인들의 진술서 등입니다. 지훈이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최 중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감사팀장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지훈 하사, 수고하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앞으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습니다. 지우는 당당하게 서 있었고 최 중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재용 대위가 지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참모총장의 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단 감사팀의 조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여러 장병들이 조사에 협조했고 지훈이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검증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지훈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상호 중사의 부당한 징계, 회식 자리에서의 폭언, 그리고 여군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대우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최상호 중사는 즉시 타 부대로 전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최 중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김지훈 하사의 용기 있는 신고로 부대 내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지훈을 칭찬했습니다. 지훈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최 중사가 부대를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짐을 꾸리는 최 중사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부대를 좌지우지했던 그의 권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최 중사가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최 중사가 다른 방식으로 부대를 이끌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훈 하사. 이재용 대위가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훈은 바른 자세로 대위 앞에 섰습니다. 네, 대위님.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부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재용 대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인데 새로 들어올 신병 교육을 담당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은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습니다. 저에게 신병 교육을 맡기신다고요? 네, 가장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대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도 쇄신하고 올바른 군인 정신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이 답했습니다. 이재용 대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부대 본부 건물 한쪽 벽에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고 김태훈 육군 참모총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도 명예롭게. 정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드러난다. 지훈이 아버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는 부대 전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신병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새로 들어온 여군들 앞에 섰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의 모습과 비슷한 긴장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하사입니다. 지훈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게 될 교관입니다. 신병들은 지훈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군이 교관을 맡는다는 것이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계급사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훈이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의 출발점입니다. 신병들이 지훈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구도 무시받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훈의 교육 방식은 기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압적이거나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박나래를 비롯한 여군들이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 하사, 정말 대단해요. 나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돼요. 다른 여군들도 지훈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훈 하사처럼 되고 싶어요. 한 후임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훌륭해요. 서로 믿고 도우면 됩니다. 주말이 되어 지훈은 오랜만에 외출을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국립묘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묘역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묘역에 도착한 지훈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역에는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왔어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당신 딸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정중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바른 자세로 선 지훈의 모습에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돌아보니 박나래를 비롯한 여러 여군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훈 하사를 따라왔어요. 나래가 답했습니다. 저희도 참모 총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여군들이 차례로 지훈의 아버지 묘비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지훈은 감동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지훈 하사 덕분에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여군이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국립묘지에서 지훈과 여군들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딸이 잘 해낼게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참모 총장의 딸이 아닌 김지훈 하사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길, 지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